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7월 31일이 벌써 진행이 됐네요. 시간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7월달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은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제외할 만한 것들은 또 찾아서 나올 때마다 이야기 또 드리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해서 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시스템하고 칩셋미디어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방산주 관련돼서 한국항공우주를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시스템을 좀 준비해 봤는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도 분명하고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종목 매수 관점으로 다 접근해 보고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좋은 반도체 팹리스 관련된 쪽에서 이슈가 많지, 테마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좀 섭섭해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4분기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들이어서 대부분 수주나 이런 것들 내용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동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스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기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뭐 K2든 아니면 뭐 K9이든 이런 것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면 뭐 레이더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시스템에 같이 장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도 계속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방이 아니고 약간 후방에서 예를 들면 사이드 보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시스템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도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은 또 작동이 안 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쪽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쪽이 좀 있어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 시스템은 우리가 충분히 재미있게 어떻게 돼요? 방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트레이딩 해보기에 상당히 좋은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짧게 치고 들어갔다 나와서 성공을 했고요. 이번 또 한번 우리가 들어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하고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하반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은 전반기에는 보통 집행을 하지 않아요. 뭐 보너스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집행이 될 예정이다. 또 이건 집행되어져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겠죠. 왜 그러냐면 또 신규 기술도 개발해야 해도 인력 채용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한번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내년도 수주 내용들 진행되는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게 많다. 다만 그뭐 K2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공백이 조금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감안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최고 실적 나오니까 그때 차익물이 쭉 나옵니다. 또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죠. 또 조금 낮아지면 당연히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를 또 해줘서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EPS 증가분 이런 것들도 내년도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해보고 가시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PER 보통 지금 23 이 정도 돼 있는 거 돼 있는데 여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좋은 거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20 정도 수준까지 언더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주고 PER 뭐 22, 23 이 정도 가면 좀 수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밟아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 하락은 인력 채용 플러스 개발 비용이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 크게 훼손할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영만 해주고 나면 주가는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이미 선반영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참 주식시장이 웃깁니다. 2분기부터 선반영하고 앉아 있습니다. 웃기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내용은 진행이 된다 해서 영업이익률 부분이 이렇게 증가됐다가요. 이렇게 빠지는 부분,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해 다시 그러면 어떻게 2025년도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체크하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으니까 요 구간에 대한 반영분이 하락을 하는 주가는 마냥 하락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하고 나면 밸류에이션의 최저치 부분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제가 볼 땐 뭐 한 일주일에서 이 정도는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종목이니까 여기 조정을 받았을 때 남들하고 거꾸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잘 즐겨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 시스템이 하나하고 같이 해서, 하나 오션하고 같이 해서요, 그 필리조선소 인수하는데, 이 얘기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미국에서는 군함이나 이렇게 선박을 공주하고 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참여해서 하나오션하고 하나시스템을 같이 해서 무기 체계를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아마 진행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적자 기업이고 자본 잠식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잘 개발해내고 나면 그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라인에 대한 부분 조정하고 나면 영업이익 부분으로 개선되는 부분을 충분히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잘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함정의 건조, 수리, 이런 내용들까지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예약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리스크라기보다는 기회가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미국 기업들 자체가 한방 할 것을 함정을 갖다가 수리하고 건조하는 거요. 이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지. 좀 힘드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 시스템 수주 잔고 한번 볼게. 수주 잔고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주 잔고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좀 이렇게 도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쿼터, 4쿼터에 있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 이건 반영이 언제쯤 되겠어요? 내년도 1분기, 2분기에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또 선반영해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방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이나 추이 전망, 요거 제가 두 종류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과 하고 미래에셋증권과 두 개 다 볼 텐데 여러분들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그 내용들을 갖다 보시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보통 보면 지금 요거만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3분기, 4분기의 영업이 근데 요거 3분기, 2분기 때 이번에 피크 쳤잖아요. 근데 조금 감소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했다 해서 그 반영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난해보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우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박스권으로 가야 되는 때다. 그죠? 왜? 수주잔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는 좋으니까 내년도 포워드는 좋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박스권으로 가야겠다. 이건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스윙 거래하는 사람 중에서 아래쪽에서 잡고 밑단에서 수익 실현하고 그걸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내용들 포워드에서 미래에셋 것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24년 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YY 대비해서 빠지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4쿼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미래에셋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정치니까요.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자료는 아니고 하나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하긴 할 텐데 얘네 같은 경우 좀 더 좋게 보겠다. 영업이익이나 효율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잘 관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는 우상승에 가는 구조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부터는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나오나 비용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어떻게 하겠다? 예, 박스권의 형태로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서. 이건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러다가 2025년도 또 4분기 되면서부터 주가가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우리가 즐겨야 될 구간은 바로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온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여기 단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즐기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구간은 여기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한국 항공주 들어가서 수익을 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좀 차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좀 더 하단에 갖다 좀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기가 빠르 들어오진 않겠죠. 적정하게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구간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18,000원 위아래를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 이평인데요. 121 이평선 그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공략 포인트 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후반으로부터는 같아요. 우리가 15에서 20% 타겟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월 포드 가이던스는 26,000원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사실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목표가 높이를 조금 하향했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6개월 동안 긍정적으로 잘 상승해 왔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차익만 나올 때 다시 또 공략 포인트 잡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12개월 포드스가 나쁘진 않습니다. 칩셋 미디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공략을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내내 조금씩 흘러내렸으니까 사실 이게 사람을 상당히 녹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일단 1분기, 2분기 지나갔고요. 다 안 좋은 건 다 제가 볼 땐 지나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뭐 가닥, 그래서 괜찮게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YY나 QOQ 대비해서 별로 좋지 않았던 건 팩트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3분기, 4분기 10세 미디어는 해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거래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거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수주량 부분에서 항상 3분기, 4분기가 피크였다는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기대감을 갖다 저버리거나 빨리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내가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드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듣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과 이 지금 이 구간이 낮은 구간이었으면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시즌이 있는 것처럼 계절적으로 돌아가는 종목이 있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늘상 좋았다는 점, 그것이 주가의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됐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칩셋 미디어 들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에이, 접어버리려고 던져버리실까봐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저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고 우리가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분기, 3분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2022년도 얘기입니다. 2022년도는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2023년도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인데요. 괜찮습니까? 예, 1분기, 2분기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기 보면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는 과정이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그닥 좋지 않았는데 지금 3쿼터, 4쿼터 포워드는 상당히 좋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 걸 안 쓰고 애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영향을 받는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들이 대부분 조금씩 눌리긴 했는데 제가 볼 땐 참 그런 것들 에 너무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또 오히려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주식을 또 거래하기 좋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만 보면 되잖아요. 다 3분기, 4분기에 대부분 좋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종목 지난 3년 연속 그랬었거든요. 올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새롭게 또 추진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다른 거 굳이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항상 보면 얘기했잖아요. 이 종목은 같아가 이쪽에 실적이 많이 나와. 뭐 보통 3분기, 4분기에 많이 나와. 뭐 바이오도 11월부터 1월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퀀트적인 베이스적으로도 동종목 같은 경우 3분기, 4분기에서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았었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드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난해도 4분기 갈 때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반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면 여기 14,200원 이 구간이 저점인데 여기와 여기 이 구간을 갖다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목표치를 좀 낮춰놓긴 했는데요. 그래도 2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마 22,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양봉 들어오는 구간에서 조금 더 잡아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평균 매수 단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신뢰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출구 전략 차원이든 아니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차원이든 좀 더 우리가 매수량을 조금 더 늘려서 매수 가격을 좀 더 낮춰놓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맞춰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부분은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상승 구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하락 구간 나타나다가 약간 글쎄요 지그재그 형태의 파동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시면서 좀 잡아주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5달입니다. 5달 안에 분명히 저는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점에서 양봉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때가 됐을 때 좀 매수 단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뭐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런 구간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홀드 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모든 종목을 갖다 다 버리자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홀드 할 건 홀드 하자. 그래서 왜 업종당 트렌드까지 그것까지는 확인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정리를 하든 말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답만 나오면 다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시나? 어쨌든 우리가 출구 전략이나 또 신규 제품 포인트 부분에서 우리가 칩셋 미디어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해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1, 2분기보다 좋았다라는 사실. 그게 지금 올해도 또 반복적으로 뭐 아마 내년도도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저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된 업종들이 좀 글쎄요. 목표치가 상당히 높아서 22,000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투자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머니케어 뉴스가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리뷰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또 이 종목은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점차 알게 돼 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집세 미디어 같은 경우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22,000원 정도에 지금 보유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것들 중에서 수익 나는 것이 분명히 가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좀 정리 좀 해서 이쪽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